네, 생활 속 법률 상식, 오늘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인지 일단 저희가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백수가 된 황당해라고 합니다. 학원 강사였던 저는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달 정도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학생들 수능이 끝난 시점이라 심적 부담감은 덜했지만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의 입장에서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따르릉. 수능격파학원 한방의 원장입니다. 원장님, 황 선생이에요. 황 선생, 몸은 어때? 좀 괜찮아요? 예, 덕분에 괜찮아지고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저 조금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선생님 좀 구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 나는 황 선생이 오길 기다렸는데. 일단 알았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시면서 원장님은 꽤 아쉬운 듯 저에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급날이었어요. 아니, 통장에 월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에게 저는 바로 전화를 했죠. 왜? 뭐가 잘못됐어? 아니, 근무를 안 했으니까 월급은 당연히 안 나온 거지. 아니, 하시면서 가뜩이나 아픈 제게 매몰차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병가 기간엔 유급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퇴직금도 한 푼 받지 못했는데 이거 도대체 정당한 겁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답답합니다. 네, 두 분의 명연기 정말 잘 봤습니다. 한진우 원장님. 연극영화가 나오셨나 봐요. 잘하시네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우와. 그런 연기였습니다. 네,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오늘 생활 속 법률 상식의 상담 사례는요, 바로 학원 강사분이십니다. 네. 오늘 사례 속에서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분이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강사분은 아니라고 하고요. 이 개인 사업자처럼 3.3%의 세금을 내는 분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도 적용 기준이 좀 달라지는 건지 궁금해요.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에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그리고 계약의 종료, 해고, 퇴직금에 등에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만요. 예. 개인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법이 적용되어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그리고 계약의 종료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근로자의 경우 그 세금을 내는 기준도 조금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4대 보험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네.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사업주와 개인이 각각 50% 부담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네네. 네,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이제 교육훈련을 받거나 실업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빨리 취업했을 경우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산재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받았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는 어떤가요? 네, 개인 사업주 같은 경우는 소득세, 주민세 3.3%만 공제하게 되고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은 100%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노동법상 노동자에 해당되는지, 즉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학원 강사들, 이 사례 속에서 나왔던 학원 강사는 좀 기준이 애매할 것 같아요. 3.3% 세금을 내고 있긴 한데 학원에서 고용돼서 이제 근로를 하는 사람이라서 근로자의 기준이 적용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습니까? 네, 학원 강사뿐만 아니라요. 디자이너나 웹 디자인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근로자 다름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3.3%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노동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 형태에 문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사용 종속 관계다라고 한다면은 이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크게 이제 8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업무 내용이 사용자가 정하는지,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고요. 그리고 노무 제공자가 비품을 본인이 소유하는지, 제3자로부터 대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무 제공으로 인한 이윤에 대한 손실이나 이득에 대한 위험 부담이 본인을 가지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가성을 가지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원천 징수를 하는지, 그리고 그 계약의 성격이 계속성이나 전속성을 가지는지, 마지막으로 사회보험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요 내용대로만 토대로 한다면 학원 강사들은 근로자
근로자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사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판례에서도 예. 이 부분은 조금 유연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는 위의 사례뿐만 아니라 특히 교재 제작권, 사용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여부가 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네. 따라서 원장님이 근무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 그리고 임금 그리고 교재 선택권을 정하시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용 종속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퇴근길에 돌아가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갑작스럽게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유급 병가가 또 지급이 되잖아요. 네. 사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하나는 취업 규칙에 개인의 질병인 경우에도 일정 기간 유급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병원비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의 총 70%까지 산재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상담 사례로는 그러면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사례 황당히 강사 같은 경우에는 황당하시죠? 지금 예. 퇴근 시간에 사고를 당한 경우인데요. 네. 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에서 제공한 차를 이용했거나 또는 학원에서 승인한 카풀의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본산 같은 경우에는 취업 규칙에 별도로 유급으로 준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동했던 차량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예. 이야기인데 일단은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의 여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는데 5년간이나 근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퇴직금은 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제 일주일에 15시간 일하고 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1년분에 대해서 평균 임금의 31분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약 한 1년에 대해 한 달치 월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단 근로자 수가 원장님을 제외하고 5인 미만인 경우에는요.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을 해서 퇴직금을 산정하고 50%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년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 받을 수 있는데요. 본사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분이 황당희 씨가 5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산정해서 나온 퇴직금의 50%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오늘 아주 굉장히 깔끔하게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네.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학원 강사뿐만 아니라 저희들 경우에도 종종 이런 애매한 기준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은데 네. 프리랜서로 일하는 직업군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본인이 개인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제가 퇴직금 대상이 되나요? 라고 물어봐서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두 번째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임금은 꼭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아야지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요즘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많이 됐어요. 네, 예. 오늘 생활 속 법률 상식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찬 정보들 전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도 역시 많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